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의사가 자신이 암에 걸린다면 어떤 치료를 할까라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제목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가와시마 아키라라는 일본 의대 교수님이시며 의학 박사이신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의사는 자신이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할까?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고 환자들이 알면은 상당한 큰 덕이 될 것 같아서 핵심만 1부, 2부로 나누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의사는 다른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보다 의학 지식이 아주 해박하다. 그런 의사들은 자신이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다. 일본 국내외 271명의 의사에게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만약에 암에 걸린다면 항암제를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결과 무려 270명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항암제를 사용하더라도 아주 약하게 사용하겠다. 그것도 횟수에 제한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99.9%가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와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암 3대 요법, 이 세 가지는 요즘은 중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5, 60년 전부터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이 완치되는 확률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의사의 99%가 자신이나 가족이 암에 걸려도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의사들은 자신의 병 치료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의사는 자신이나 가족이 병에 걸리면 필사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기 전공이 아닌 것 같으면 자기 전공을 제껴두고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걸린 그 병에 대해서, 그 암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설령 그 병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해도 정보를 찾아서 어떤 치료법이 가장 좋은지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암 환자 자신을 보면은 위암이나 어떤 암에 걸렸을 때 자기 병에 대해서 책 한 권도 보지 않은 채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으면 그 병에 대해서 책을 최하로 한 3권 정도는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서적을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정말 환자를 수습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가와시마 박사께서는 내 생각에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의사들은 99%가 항암제 치료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항암제는 단점이 더 많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점이 많은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환자 중에는 의사에게 치료를 일임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 병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도 한 권 구해서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한테만 그냥 자기 생명과 자기 몸을 맡기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의 주체는 의사가 아니고 환자입니다. 그럼 환자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환자만 노력을 합니까?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노력 안 하고 삽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환자나 건강한 사람들이나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은 인내와 고통과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고통과 노력 없이 무엇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듯이 의사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치관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식의 양과 경험도 제각각입니다. 또한 병원의 경영 상태도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자 자신이 이러한 상태를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병원이 어떻더라,
어떤 의사가 어떻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양심적이더라. 물론 의사마다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만은, 의사가 수술하는 기술이,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도 양심, 인간성이 없는 의사는, 이 가와시마 박사님께서도 그런 의사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술이 좋더라도 양심적이지 못한 의사는 나중에 급박한 상황에서 외면한다. 다시 말하면 안면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의사가 첫째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찬가지로 자기의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사하고 소통이 될 수가 있고 의사의 말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99%가 항암제를 치료받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항암제는 일단 시작하면 그만두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특히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타나면 환자는 그 항암제의 투여를 그만두지 못한다. 의사 역시 효과가 있는 동안에는 설령 환자가 부작용에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그만두자는 소리를 하지 못한다. 만약에 항암제 투여를 중단했다가 환자 상태가 나빠지거나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기면은 환자 가족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거나 의료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항암제를 계속 맞으면은 언젠가는 암세포가 그 항암제의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드러진 효과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듣지 않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하고 있던 암세포는 반격을 시작해서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용하던 항암제의 효과가 사라지면 의사는 다른 항암제로 바꾸지만 결국은 그것도 듣지 않게 된다. 암 치료를 할 때는 암이 더 진행되기 전에 최대한 세게 공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처음부터 효과도 부작용도 강한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계속 항암제를 바꾸는 사이에 어느덧 효과가 약한 항암제만 남게 되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 무렵이 되면 환자는 부작용에 지쳐서 암과 싸울 체력과 기력도 남지 않게 된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의사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의사가 환자에게 실시하는 치료와 의사 자신이 환자가 되었을 때 받는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자신도 그다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자신이 환자라면 거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치료를 환자에게 실시한다. 가령 말기 암 환자라면 항암제의 효과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통받으며 귀중한 시간을 침대 위에서 허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말기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또한 이미 이야기했듯이 필요 없는 수술을 실시하기도 한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는 병원의 경영 문제입니다. 일반 기업만큼 노골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원 역시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더 많은 환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입원, 검사, 투약, 주사, 수술, 마취 등의 의료 행위는 각각 점수가 정해져 있으며 1점당 10엔을 곱한 것이 의료비의 총액이 된다. 가령 환자가 병원에 가서 받는 의료 행위의 점수 합계가 3620점이라면 병원의 수입은 36,200엔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별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과 관련된 수술, 약제 등은 단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요컨대 암 수술을 하거나 항암제 등을 투여할 때에는 항암제 등을 투여할수록 병원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나쁘다고 볼 수도 있는 이유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수술이나 항암제 투여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 환자는 돈은 돈대로 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병원에서 봉급을 받으니까 환자를 발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안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암 환자들을 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빨리 죽는다. 병원에 가면 빨리 죽는다. 물론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필요 없는 어떤 검사라든지 필요한 약제를 많이 사용해서 의료 수가를 올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치료,
환자가 원하지 않는 치료가 실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의료소송을 피하기 위해 매뉴얼대로만 치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뉴얼대로 치료했을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와 의사가 임의로 치료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상당한 그 법적인 문제가 소송에 크게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보다는 매뉴얼대로, 학교에서 배운 매뉴얼대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하면 위암에 대한 진료 지침이라면 위암 학회가, 대장암에 대한 진료 지침이라면 대장암 연구회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분들도 항암제라든지 수술을 최대한 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암제에 대해서는 99%가 항암제를 맞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가능한 한 학회에서 보내온 매뉴얼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어찌되었든 환자 자신이 먼저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해서 책 한 권도 보지 않고 그렇게 의사만 따라간다면 과연 의사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환자 자신이 자기 병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병이든지 암뿐만 아니고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병들도 고혈압에 대해서 책을 한 3권 정도 보고 당뇨에 대해서도 책을 몇 권 보고 해야만이 그 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동행을 하더라도 뭐 병하고 같이 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병을 알아야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99%가 항암제를 안 맞는다. 그리고 의사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